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그 자료들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김지하 시인의 아주 독특한 개념이죠. 흰 그늘미학. 여기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흰 그늘이라 처음 들으면 좀 모순된 표현 같기도 하죠. 맞아요. 흰 그늘이라니. 이게 어떻게 나왔고 또 자료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그 증산사상하고는 이게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걸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철학, 영성, 예술까지 막 넘나드는 이야기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늘이 우주를 바꾼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늘이 우주를 바꾼다. 네. 김지하 시인이 연담 이윤규라는 분의 그늘이 천시멀, 그러니까 하늘 한복판에 달을 움직인다. 이런 구절에서 영감을 얻으셨다고 해요. 아, 거기서 시작된 거군요. 네. 그래서 단순한 그림자는 아닐 것 같고 뭔가 좀 더 심오한 뜻이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 흰 그늘이라는 게 뭘까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빛이 없어서 생기는 그림자는 아니고요. 자료에서도 언급되듯이 그 하이데거 철학의 주름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네. 주름. 그런 것처럼 이 표면 아래에 여러 겹의 의미가 이렇게 함축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서로 막 부딪히고 모순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대립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함께 존재하고 또 조화를 이루는 상태, 이걸 가리키는 게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모순되는 것들의 조화라 흥미롭네요. 그럼 좀 구체적으로 어떤 모순들을 말하는 걸까요? 가장 먼저는 역시 음양합덕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양합덕이요? 네, 빛과 어둠 아니면 음과 양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두 기운이 있잖아요. 이게 어느 한쪽으로 확 쏠리는 게 아니라 서로 딱 합쳐져서 조화를 이루는 상태, 이게 이제 흰 그늘의 첫 번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동양 사상의 기본인 그 음양의 조화군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어떤 화해나 상생, 이런 가능성을 보신 거죠. 음양. 그럼 이게 혹시 인간하고 관련된 의미도 좀 있을까요? 자료에 보니까 신인조화라는 말도 있던데요. 아, 네, 정확히 보셨네요. 그게 두 번째 차원인데요. 바로 신인조화, 신인조화입니다. 신인조화. 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어떤 고뇌나 어두움, 이걸 그늘이라고 본다면 신적인 밝음, 빛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둘이 만나는 지점, 이걸 흰 그늘로 본 거예요. 아,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의 만남? 네, 당신 자료에 동학사상 얘기도 나왔잖아요. 거기서처럼 인간이 신과 이렇게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또 각자의 좋은 점을 살려서 조화를 이루는 상태,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관계군요. 그렇죠. 상호 존중. 되게 흥미로운데요? 근데 이런 조화가 혹시 과거의 어떤 문제들, 묵은 감정 같은 것도 풀 수 있을까요? 해원상생이라는 개념도 같이 나왔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핵심, 해원 상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해원상생. 신과 인간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 그 다음은 당연히 과거의 그 깊은 원한, 해원이죠. 이걸 푸는 문제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원한만 푸는 해원에서 딱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군요. 네. 더 나아가서 서로 돕고 같이 살아가는 상생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과거의 앙금을 풀고 좀 더 미래를 향해서 좋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 이게 흰 그늘이 말하는 화해의 진짜 모습인 거죠. 과거를 풀고 미래로 나아간다. 그렇군요. 그럼 이 모든 과정이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어떤 상태 같은 게 있을까요? 자료에 도통진경이라는 말이 나오던데 이건 또 뭘까요? 네 번째 의미인 도통진경은 이 모든 과정의 어떤 결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실이요? 네. 해원을 통해서 상생의 단계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모든 것이 막힘없이 서로 통하는 그런 진정한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비전인 거죠. 모든 게 통하는 경지. 네. 그 자료에서 붉은 악마 몽원할 때 엇박자를 예로 들었잖아요. 아, 네네. 그 엇박자 응원. 그것처럼 서로 다 다른 개별적인 것들이 오히려 조화를 이루면서 더 큰 차원의 어떤 새로운 질서, 새로운 문명을 여는 그런 경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와, 엇박자가 모여서 새로운 조화를 이루듯이 서로 다른 것들 속에서 통하는 경지라 이거 상당히 스케일이 큰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 네 가지 개념들, 그러니까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 이게 결국엔 다 그 증산사상하고 깊은 관련이 있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 각각 따로 떨어진 개념이라기보다는 당신 자료에서도 지적했듯이 증산 사상이라는 더 큰 틀 안에서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아, 하나의 틀 안에서. 네, 증산 사상이라는 게 본래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고 생명을 살려서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그런 후천개벽 사상이잖아요. 네, 맞아요. 후천개벽. 진지어 시인은 이걸 단순한 어떤 교리로만 본 게 아니라 우주 생명학으로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론을 넘어서서 실제 현실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길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아, 우주 생명학. 실천적인 의미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흰그늘 미학에는 증산 사상의 핵심이 담겨 있으면서도 동시에 뭐 유교나 불교, 선도, 심지어 기독교 같은 다른 사상과도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대립하는 것들 속에서 통일을 잡고 또 인간과 신성 사이의 조화를 추구하고 과거의 원한을 넘어서서 함께 살아가고 또 다름 속에서 새로운 조화, 새로운 질서를 찾아나가는 길. 이 흰그늘 미학이라는 게 결국 이런 복잡한 현실 속에서 조화와 생명을 찾아가는 하나의 생각하는 틀, 사유방식을 제안하는 것 같네요. 네, 아주 정리를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네, 어떤 질문이실까요?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것들을 통합하고 또 차이 속에서 조화를 발견하려는 흰그늘의 관점 있잖아요. 이걸 당신의 관심사나 뭐 일상생활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아, 제 일상에요? 네, 어쩌면 서로 막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함께 작동하면서 더 나은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지점이 혹시 어딜지, 또 이런 관점이 당신이 세상을 보는 시야를 어떻게 좀 넓혀줄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